황금 축구와 시즌3 10분 토론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표팀 명단이 발표가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대부분의 포지션에서는 기존 명단과 변화가 있었지만 골키퍼 포지션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0분 토론 주제는요. 바로 변화를 두려워하는 대표팀 골키퍼 자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이전에 김현애 기자가 먼저 우리 골키퍼라는 포지션, 원래 팀에서 가지는 위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가면은 김용대 선수를 응원하는 프랜카드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잘 키운 골키퍼 하나, 열 공격수 안 부럽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만큼 뭐 매 경기마다 결정적인 세이브 한두 번으로 승패를 바꿀 수 있는 것도 골키퍼고, 그리고 지금은 단순히 골문만 지키는 게 아니라 수비 범위까지 다 통솔을 하면서 거의 이제 수비수 역할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골키퍼 한 명이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뭐 승패를 바꿀 만큼 네.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전진 압박이 상당히 이제 효과를 보니까 현대 축구에서는 수비 라인을 위로 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 이제 뒷공간을 골키퍼가 다 마무리를 지르면서 최종 수비수라는 얘기도 듣거든요. 네. 그러니까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 그 역할도 할 뿐더러 전체적으로 흐름도 바꿀 수 있는 역할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골키퍼가 그 포지션상 축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보면 되겠죠. 황금 축구를 치면 약간 저 같은 존재죠. 네. 뭐죠? 저는 순간적으로 네. 묵비권 행사할 뻔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두 전문가가 보시기에 왜 대표팀 골키퍼 이 자리는 왜 잘 변하지가 않는 걸까요?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시죠. 그 굉장히 저도 잘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그만큼 이 자리는 좀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네. 한 선수한테 좀 안정감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줘야 네. 그 자리에서 활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다른 포지션은 좀 경쟁을 펼치는 경우도 많지만 골키퍼만큼은 웬만큼 큰 실수라던가 심리적으로 이제 크게 흔들리는 뭐 현상이 아니라면은 좀 네. 믿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골키퍼 자리가 변화가 없는 이유는 A매치에 대한 경험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곧 안정성과 연관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월드컵에서도 김승규 골키퍼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정성용 골키퍼가 네. 선발 출전한 이유는 정성용 골키퍼가 월드컵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경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골키퍼는 안정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변화를 많이 주게 된다면 이 안정감을 해친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골키퍼 자리는 변화를 많이 주지는 않는 상황이죠. 예, 뭐 국가대표로 한 번에 승선을 하는 게 어렵지만 사실 한 번 이름을 올리게 되면은 좀 계속 꾸준히 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번 평가전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하게 좀 변화를 좀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저도 그 부분이 네. 굉장히 아쉬운데, 네, 네. 뭐 이제 뭐 이범영 선수와 김진영 선수가 항상 대표팀의 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활약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들도 분명히 이번에 좀 좋은 기회를 잡았다 생각을 하는데, 네. 반면에 이제 그 리그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치는 선수들이죠. 뭐 신하용 선수라던가 뭐 권순태 선수 이런 선수들이 좀 한 번 정도는 대표팀에 가서 좀 새로운 분위기에서도 좀 플레이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좀 그 바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아쉽게 됐습니다. 저는 그 신태용 수석 코치가 두 가지 측면을 본 것 같아요. 일단은 대표팀에 이름을 올리지만은 경기에 출전을 못하고 있는 이범영 골키퍼라든가 김진영 골키퍼에게도 출전 기회를 주겠다는 측면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A매치 기간 동안 K리그 클래식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전북의 권수태, 포항의 신하용 같은 경우에는 1, 2위를 다투는 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팀에서 이제 주축 선수를 빼기보다는 역시 이런 팀들도 고려를 해준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대표팀은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치는 선수가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범영 선수와 비교해 봤을 때 신하용이나 뭐 권순태, 뭐 FC서울의 유상훈 이런 선수들이 전혀 뒤처지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선수들이 대표팀에 가는 게 가장 정상적인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결과론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정성용 선수가 이제 월드컵에서 좋은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지금 많은 좀 비난과 좀 그런 질타를 받았는데요. 그게 좀 선수만의 문제다라고 보기보다는 좀 코치와 이런 감독의 좀 선구 안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월드컵에서 정성용 골키퍼가 실책을 한 거는 분명히 개인적인 실책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흔들리고 있는 정성용 골키퍼를 믿었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진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역시 코치와 감독의
전체적으로 선수를 보는 눈에도 문제가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정성용 골키퍼 개인의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정성용 골키퍼가 K리그 클래식에서는 역시 이제 탑 클래스이기 때문에 다음에 언제든지 이제 대표팀의 이름을 다시 올릴 수 있겠지만은 네. 일단은 월드컵 이후에 후폭풍이 세기 때문에 네. 이번 대표팀에서는 제외한 듯 보이거든요. 네. 이번 제외는 제가 보기엔 정성용 골키퍼에게도 플러스고 대표팀에게도 플러스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치와 감독의 선구안도 중요하다고 뭐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동의를 하거든요. 네. 하지만 결국은 이제 대표팀에서 뭐 부동의 순문장으로 활약할 만한 선수라면은 그런 모든 심리적인 압박도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이거는 뭐 감독과 코치의 좀 잘못이라기보다는 정성 선수 본인의 좀 실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K리그만 하더라도 1, 2부를 통틀어서 지금 주전으로 활약하는 골키퍼가 22명이나 되는데요. 대표팀으로 활약하는 선수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선수들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또 이렇게 경쟁력을 좀 강화시키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표팀의 주전 골키퍼는 거의 뭐 변하지가 않죠. 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번에는 이제 대표팀 골키퍼를 2명만 뽑았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3명을 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세 번째 골키퍼 자리는 리그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치는 선수. 그러니까 기존의 대표팀 경력과는 무관하게 뭐 네. 지금으로 치자면 뭐 신하영이라던가 권순태 아니면 뭐 이상훈 이런 선수들이 대표팀의 세 번째 골키퍼로 입성을 해서 경쟁을 펼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달리 보면은 골키퍼 자리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존 선수들은 나는 부동의 위치야 이런 그렇죠. 생각을 갖게 네. 된다면은 네. 결국 대표팀 경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연아 기자는 세 번째 골키퍼 자리라도 계속 변화를 줘라. 그래야지만 서로가 경쟁을 할 수 있다. 그래야지 투지를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저도 동의를 하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고자 노력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은 명단에 계속 들어온다 할지라도 감독이 심리적으로나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상담을 하거나 이럴 때 야, 너 리그에서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대표팀에서 만약에 이번에 실수라면 네 위치도 위험할 수가 있다. 협박인가요? 협박? 네. 협박, 반협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하면서도 선수들이 긴장감을 유지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런 측면을 좀 유지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뭐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김병지 선수를 보면은 골키퍼 선수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많이 실감을 하게 되는데요. 공에 대한 집중력, 또 상황 판단력, 그리고 또 자신의 신체를 가꾸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대표팀 골키퍼의 모습은 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자기 관리 능력, 그래서 뭐 김병지 선수가 항상 몸무게가 뭐 변하지 않는다, 네. 20년 동안 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골키퍼는 멘탈이 강해야 된다. 맞아요. 네, 멘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운동 능력을 떠나서 항상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좀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우직한 좀 면이 네. 있어야 되고 그래야 수비수들과 모든 선수들이 골대에 있는 우리 편의 골키퍼를 좀 믿고 플레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좀 이렇게 우직한 좀 정신력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 보여요. 우직한 정신. 그러니까 많은 예. 분들이 축구 선수들의 활약을 봤을 때 포지션상에 따라서 좀 기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런데 골키퍼 포지션만큼 실수가 실수를 부르는 포지션이 없어요. 네. 한 번 실수했을 경우에는 결국 정신적으로 무너지면 계속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결국 주전 자리를 놓치는 상황이 돼요. 네. 근데 대표팀 골키퍼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기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 순간 그걸 다 잊어버려야 돼요. 네. 그리고 다시 경기에 임해야 되는데 자기가 실수를 한 것을 계속 뇌리에 박혀 있으면 또 실수를 범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대표팀에서도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93 미국 월드컵 때 최인영 골키퍼도 그렇고 이번 그 월드컵에서도 정성용 골키퍼도 그렇고 그러니까 멘탈적으로 상당히 강한 면을 유지해야 되고 네. 좀 전에 김병적 골키퍼 얘기했을 때 모든 부분들 그러니까 자기 관리라든가 뭐 대인 마크라든가 상황 판단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네. 깔려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10분 토론 정말 대표팀 최후방에서 든든하게 골문을 지키는 골키퍼 자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골키퍼라는 자리가 굉장히 외로운 자리 아니겠습니까? 선방은 기본이고 또 선방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책임감과 이제 비난의 여론도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토론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국가대표를 꿈꾸는 많은 K리그 골키퍼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좀 두 분이서 해주시죠. 네, 저는 그 K리그에서 활약하는 골키퍼들에게 기회가 왔을 때 잡아라. FC 서울의 유상훈 골키퍼 같은 네. 골키퍼들이 계속 등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비슷한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뭐 많은 골키퍼들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너무 대표팀 골키퍼 자리가 부동의 자리다 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김승규 선수는 준비를 해서 그걸 잡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당신도 김승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두 분의 훈훈한 응원 메시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10분 토론이었습니다. 이어서 K리그 클래식 지난 주말 경기 결과와 순위 알아보겠습니다.